안녕하세요. 오른파브 학원 원장 이예슬입니다. 저희 12월 15일자로 현재 지금 오늘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예비고일 학생까지 한 중3 친구들까지 대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현재 수능에 대한 어떤 분석은 아주 간단히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기본적인 큰 구조만 유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시나 구체적인 어떤 수치들은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등학생 학생이 있거나 현재 고등학교 친구들의 현재 입시가 궁금하시다면 그 부분은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저희 학원 이름은 오름허브 학원으로 올해 1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오름허브 학원의 이름의 뜻은 오름, 성적의 오름과 올바름의 방식, 허브는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허브는 사실은 여러분들 택배 보실 때 옥천허브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모이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오름 허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희 소제목이 Academic Center for Brilliance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적 향상의 중심이 되고자 저희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사님들께서 저 포함 어떤 한 과목에서 성적이 오르고 한 과목에서 내가 그 과목의 공 방법을 알고 그 과목에서 성적 향상의 성취를 느끼면 그게 다른 과목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어떤 스킬이나 뭔가 요행이 아니라 정석의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으로 성적을 향상시킨다면 한 과목에서의 성적이 다른 전체 과목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2022년도 교육 개정으로 현재 지금 계신 분들, 특히 중1 친구들은 아예 바뀌는 교과서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입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앞으로 저희의 모든 커리큘럼은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변화에 정확하고 절대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대응하자. 두 번째,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자. 그래서 대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교육부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의 공지 하나에 바로 커리큘럼이 쫙 전개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전부 지금 거기서의 트렌드를 가지고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고등부로 시작한 학원이어서 고등부에서 좀 고등부를 오래 유지할까 하다가 고등부 강사님들이 실은 오름허브 말고도 대부분의 지역에 사시는 말씀이 초등, 중등 때 이거 왜 안 하고 왔어?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등부에서의 아쉬움이 없도록 고등부 때 도대체 열심히 한 친구인데 이걸 왜 안 했을까? 라는 아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는 초등부, 중등부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강사 소개와 그 다음에 대입 전형 등등으로 들어갈 거고요. 저는 지금 잠시만요. 여기 살짝 지금 PDF 파일이 아니라서 글자가 살짝 깨지는 게 수정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름허브 학원의 원장으로 있고요. 대치에서 현재 대원외고, 그 다음에 다양한 희문고, 현대고, 그 다음 대일외고, 환영외고까지 다양한 학교의 내신과 다양한 학교의 정시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번에 오시는 윤진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 지금 대치동에서 종로학원, 강남 대성학원 굵직굵직한 큰 대형 학원에서 10년씩 이제 올해 수업을 하셨고요. EBS 사전검토위원과 강남구청 인강까지 찍으셔서 사실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윤진아 선생님이 뜨고요. 윤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3과 중3 수업을 담당하십니다. 배용희 선생님은 저희가 앞으로 렉스라고 부를 건데요. 렉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양대 졸업하셨고
졸업하시고 정상어학원과 그다음에 이투스에서 이제 올해 근무하신 분이시고 지금 대치동 이루리 학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현재 오름허브 학원으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오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고사학생으로 연세대 졸업하셨고 대치동에 지금 위더스의 간판생님으로 대원외고 내신과 특목고 내신을 책임지고 계시고요. 현재 지금 현관고에서는 고2와 고3, 특히 미적분, 확통, 까다로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강상원 선생님은 지금 약대 졸업하셨고 현재 약사 직업을 병행하고 계시고요. 저희 공통과학 수업, 그다음에 물화생지 진행하십니다. 지금 제가 약간 자랑으로 올려놨는데요. 이번 연도에 영어와 수학과 과학 각 과목에서의 성적 우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수강 전후로 대폭 상승한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바로 1학기 중간 기말부터 높은 점수를 기록한 친구들도 많고요. 사실 현관고는 지금 기말고사 직전입니다. 다음 화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지금 막 아이들이 건물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한학 직보 기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실은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모든 과목이 현관고의 내신이 갑자기 확 어려워진 추세예요. 그래서 실은 지금 고1 친구들까지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 내신으로 전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하 정도를 다 좀 유지하다가 올해 2학기부터는 89 나오는 1등급이에요. 네, 지금 이제 고교학 준비로 따지면은 A가 80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2학기 기말부터 거의 영어 같은 경우는 3지문 정도가 경기권 외고수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확 올라갔고 그 기저에 있는 친구들이 고2, 고3 친구들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상위권 경쟁의 치열해짐에 따라서 성적을 조금 가져가기 까다롭게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 현관고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 경향성을 유지하고 사실 여기서 더 어려워질 걸 저는 예측합니다. 근데 이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면 내신이 최대한 수능과 비슷하고 내신의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와 수능을 그대로 반영해야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가 되지 내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과 별로 관련이 없는 이렇게 되면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변화. 다만 현재 고1 친구들은 나 근데 원점수 이랬는데 등급 마음에 들어. 표준 점수 마음에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학이랑 과학 역시 높은 점수를 모의고사까지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고교학 점수와 현재 중등부 친구들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굵직굵직한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분류는 변하지 않겠지만 세부적인 변화는 지금 초등학교와 그다음에 중학교 친구들은 바뀐 내용을 가지고 입시를 치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고 변하지 않은 큰 기조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지금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수시에서 6개의 카드, 정시 3개의 카드입니다. 수시에서는 이제 교과, 학종, 논술 크게 3가지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목이면은 이제 뭐 연대는 유디, 고대는 하스 이렇게 특목고 전형이 따로 있고요.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각 전형마다 하나씩 지원이어서 총 9개의 지원 카드를 가지게 되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총 4년 예고를 통해서 중3 2월 말, 고1 8월 말, 고2 4월 말에 요 4단계를 가지고 대입 전형이 발표됩니다. 그럼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요 플로우를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중3 2월 말에 나오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은 고1 8월 말. 이때는 완전 픽스입니다. 고2 4월 되면 내가 대입할 내용의 전형은 다 끝났다. 여기서 이 1년의 변화는 요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한두 명 플러스 마이너스. 비율의 약간의 변화지 여기서 이미 픽스기 때문에 지금은 굵직굵직한 내용만 지금 수능 이렇구나 지금 전형 이렇게 하나까지만 생각하시고 중3과 고2 요 시기에 교육부의 정책을 잘 보셔야 하고요. 요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입시설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바탕으로 대체적이 어떻게 반영하고 왜 그렇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입시설명에는 해당 학년의 2월 말 고1 8월 말, 고2 4월 말, 요 시기에 맞춰서 분기별 입시 설명을 진행하니 교육부 정책 딱 봤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입시 설명에 참석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초인데요. 여기서 이 비율이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중1 친구, 중2 친구는 요 비율이 조금 바뀔 확률이 조금 커요.
그중에 특히 요 확률이 조금 바뀔 확률이 커서 현재 기준은 지금 수능에서 40%,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논술 종합 교과가 50% 넘게 60% 반영이 되는데요. 좋은 학교일수록 종합, 낮은 학교일수록 교과를 보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세특 막 얘기를 하고 종합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종합과 교과는 내신만 보느냐, 내신 플러스 세특 보느냐 예요. 그래서 내신만 보고 시험만 들어가는 게 교과, 내신 플러스 무언가를 본다, 세부 특기사항 본다, 종합이요. 학종입니다. 지금 사실 중등부부터 총 196개의 학교에 이 스펙트럼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내 자존심상 여기까지는 가야겠어. 그걸 정해두고 그 정한 커트라인에 맞는 점수가 나오려면 지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묶여져 있는 이유가 사실 학교마다 최저 등급이나 어떤 대학교 입학 전형의 경향이 이 문턱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합 7, 합 8, 최저 없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전부 똑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경관대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학과는 합 7 최저였고요. 조금 안 좋은 학과는 합 8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뭉텅이로 있는 스펙트럼 단위로 전형이 비슷하니 내가 적어도 어디 물론 지금부터 난 서울 다니면 안 가. 난 자신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를 가는 형 오빠들을 보니 어디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기를 바라시고요. 현재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바뀔 테니 네. 합 7하고 합 8이 네. 뭘 여기가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총 모든 등급이 합 7이 나오는지 그래서 1114, 1113 이걸 모두 합쳤을 때 최소 7은 나와야 해고요. 여기서 지금 탐구 영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지금 수능은 바뀝니다. 지금 수능은 과학 탐구 영역이랑 사회 탐구 영역에서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학생들은 공통 과학, 공통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뭉텅이로 가져가고 최저 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뭐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어떤 수치는 너무 변화할 학년이기 때문에 저런 기준이 있구나. 그리고 내신으로 지원을 해도 내신 플러스 수능에서 저런 등급을 충족시켜야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 의치한약과 수타야를 합치면 현재 재적 인원의 3.6%입니다. 근데 지금 고교학 중에는 A죠. 몇 프로죠? 그쵸, 10%죠.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교학 정지에서는 지금 10%야. 근데 내신에서 내가 다 A를 받았는데 결국 대학은 2%를 갈라야 해요. 또 3.6% 상태에서 또 의치한약과 그 안에서 대학의 좋은 과들을 가른다면 그 고교학 정지에서의 A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무엇이 있을까를 설명드리고 그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교학 정지에서 지금 전부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고1, 고2, 고3 학생과 다르게 지금 중1, 중2, 중3 학생들은 내신의 체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중3, 중2 친구들은 수능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수능은 5등급이 유지,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과목이 변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지금 내신과 수능이 전부 누적 비율 4%, 11%, 23%, 그다음 100%까지 들어가고요. 5등급으로 바뀌면 10, 34, 66, 90, 100이에요. 근데 아까 의치, 한약, 수스카이 3.6%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르죠? 그쵸. 최저 플러스 세트, 면접, 정성평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미 Q&A를 했어요. 학부모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려하는 게 뭐세요? 뭐 걱정되세요? 그래서 Q&A를 한 털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변화는 이렇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하고요. 두 번째 변화는 교과목의 종류가 바뀌는데 심화 수업에 약간 왔다 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1, 중2 친구들은 이미 픽스 되어 있으니 괜찮으시고요.
현재 지금 중3 친구들, 예비 고1 친구들은 작년 4월까지는 심화 수학 들어갈 거야 라고 했다가 올해 여름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공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중1, 중2, 중3 친구들은 전부 내신 교과목, 수능 교과목에 요게 안 들어갑니다. 심화 미적분 2, 기하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수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 중1, 중2, 중3 친구들은 수능에서 뭘 보냐? 라고 하면 지금 중1, 중2, 중3 친구들은 국어를 지금 선택이었어요. 화작과 언매하는데 전부 보기. 현재는 수학을 확통과 미적분과 기화주는 선택이었어요. 그 안에 수학 수능 다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1, 중2, 중3은 전부. 다만 여기에 뭐가 빠졌죠? 기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가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번 연도에 기하 안 들어가. 네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영어는 사실은 가장 변화가 없는 과목.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한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각 17개 중에 2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고3은 조금 작년 고3보다 가기 좋았어요, 이번이. 왜냐하면 작년 고3은 최저등급이나 뭔가 정시에 기억을 할 때 사회하나 과학을 하면 불리했는데 현재 지금 데이트전이 나온 친구들은 사회하나 과외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쉬운 거 하나, 여기서 4번이 가장 쉬워요. 쉬운 거 하나 하고 여기서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 그렇게 해서 수능 등급 맞추기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중1, 중2, 중3 학생들은 이렇게 나의 약점을 제낄 수가 없고 나의 강점을 강화할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이 첫 학년이에요. 지금 중3이. 그리고 지금 중1 학생들은 지금 중1이면은 이 공통과학과 공통사회 기출이 3개년 쌓여있을 거고요. 지금 중2 학생은 기출이 2개년 쌓여있을 거고요.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지금 중1 학생은 기출이 2개년 쌓여있을 거고요. 중2 학생은 1개년, 한 중학생 기출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은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이 언제만 있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3월, 2월, 9월 모의고사만 보다가 수능까지 더 이상 안 봐요. 나 고1 때 해봤더니 쉽지 않은데? 하고 버리고 바로 수능에 내가 잘하는 거만 집중 가능했는데 현재 중1, 중2, 중3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나마 사실 사회에서 지금 어려운 것 중에 경제와 윤리와 사상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이 사회평가에서 이 두 부분이 공통사회에서는 어려운 파트가 크게 안 들어가서 충분히 할 만한데 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물리 2, 화학 2, 생명 2, 지구학 2가 빠지고 원의 기본 개념 위주로 들어가는 공통과학이 이거랑 다르게 모든 영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 같은 경우는 중등부터 공통과학을 미리 해두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1, 중2, 중3 학생들 중에서 조금 미리 대비가 되는 걸 하는 친구들은 사회는 보통 듣지 않고요. 사회는 조금 나중에도 충분하고 하회는 그리고 중3까지의 내신을 잘 따르면 많이 겹칩니다. 생각보다. 중3까지의 내신을 꼼꼼하게 따라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마냥 쉬운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다만 과학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중등부터 밀어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직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인문계 학생이 아니라 이제 대단히 안 되실 거고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한 번 더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심화 수업 들어갈게요 하다가 기하 빼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내신이 그 다음에 과목이 바뀌는데 그거를 이제 성적표에서 보면 현재 9등급 체제 내신에서 현재 지금 요 수치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석차 등급이 2등급이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원점수가 93점, 과목 평균이 2점수. 그러면 내가 표준 편차가 21점인 상황에서 93점이 9등급일 땐 1등급인데 이걸 5등급에 적용하면 A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편해지는 거죠. 똑같은 원점수,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전부 같은 수치예요. 근데 그 똑같은 수치를 9등급으로 적용하면 그 학생의 등급은 2, 1, 2, 2, 1인데 얘를 5등급으로 적용하면 올 1인 거예요. 올 A. 즉 누적 인원 전체 상위 10%는 다 1등급 주겠다. 다 A 주겠다인데 아까 의치 한약서 스카이 옆으로 3.6%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10%까지의 친구들을 가지고 모은 것만으로는 그 의치한 약초 스카이와 좋은 학교의 상위권 과들을 가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큰 반응, 가장 큰 걱정이에요. 변별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아까처럼 모든 10%의 친구들이 A를 받고 1등급을 맞으면 3.6% 어떻게 늘어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활발했던 대학 별고사. 그래서 이제 논술 이전에 이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수능, 내신, 대학 별고사 이 세 가지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 시기에 걱정을 가장 먼저 대부분의 사교육과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했는데 교육 중에 다르는 대학별고사는 엄격히 내가 조금 프레셔를 줄 거야. 그리고 서울대 역시 본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 와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을 딱 시험 보는 건 없을 거야. 그럼 여전히 5등급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혹시 자사고의 통과가 유리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답변이 요거예요. 공식 반응이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많음으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약간 살짝 발을 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역시 1등급을 받기 어려우니까 일반고에서도 1등급을 맞으면 갈 수 있어. 그리고 일반고도 쉬워지고 특목고도 쉬워지니 괜찮아 라고 하고 어떤 사교육은 이러는데 또 다른 사교육은 이래. 다시 말해서 교육청은 공식적 입장을 주지 않을 거야 입니다.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교육청은. 그러면 이제 현재도 이미 특목고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등급의 현재도 특목고가 유리한데 그래서 구두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까지 서울대 안정이에요. 그리고 3.5등급까지 스카이 안정. 그리고 운이 좋으면 5등급 친구는 고대를 갔어요. 근데 그건 추합이 이제 대기 번호가 15번까지 돌아서 그때 유독 조금 희망찬 내용이었고 보통은 3.5등급 3.5에서 3.9 지금 고교 학점제로 말씀드리면 B 그러니까 A, B, C, D의 B까지는 스카이를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대치에 똑같이 좋은 아웃풋을 보여주는 대학교 기준, 고등학교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거기도 역시 이번에 대원외고가 서울대를 25명 붙였어요. 근데 휴문고도 10명 붙여요. 근데 거기에는 재수, 정시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대치동의 8학군에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곳들도 일반고 내신이 3등급이 스카이를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고는 가는 상황, 과고도 가는 상황 이렇게 해서 현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현재 이런 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가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목고는 말 그대로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아둬서 정말 너무 치열해서 정말 대창중이나 그런 데서 전교 1, 2등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적응을 못해서 전교 3등으로 들어온 친구가 바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4등급 뜨고 이게 부지기수고 4등급 이내로 들어가지 않고 고교 학점제 기준으로는 B 이내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늘의 일반고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가 좋아는 아니고 본인 성격과 그리고 본인의 성적에 맞게 일반고와 특목고를 결정하시고 특목고에서는 똑같은 등급으로 따지면 잘 가는 건 맞지만 이 말이에요. 특목고가 그 등급을 따는 게 더 힘드니까 똑같이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교육청은 특목고가 유리한 상황을 굉장히 조금 지향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해서 이제 학교명을 못 쓰게 하는데 언제 티가 나냐면 2학년하고 1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이트가 달라요. 일반고는 세특의 한 과목당 1,500바이트고요. 과거랑 외고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에서조차 얘는 일반고가 아니구나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했지만 완벽한 블라인드는 아니다. 네, 이런 상황. 이고요. 뭐 이런 어떤 고민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3 친구들, 현재 중3 친구들에 대한 어떤 걱정 이렇게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반응이 6번째인데요.
내신에서 이제 2022년도 교육과정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논서술형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하는 건 맞아요. 근데 현재 지금 한 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담당 학생 수가 1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논서술형을 뭔가 선진국의 사립학교처럼 이렇게 쭉 가져가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강화하고 싶은 건 맞지만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제한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학은 이제 학교별 고사가 아니라 정시에서 정성평가를 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시 교과전형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나머 추가해서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엄격하게 거의 구분되어 있어요. 내신만 보는지 혹은 내신 플러스 학종인지. 근데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교과 전형에서도 심지어 정시에서도 그 외에 무언가를 더 볼 수밖에 없다. 10%니까. 이걸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원래 지금 기조가 뭐죠? 수능, 내신 논술, 내신 종합, 내신 교과. 그래서 그 분리되어 있는 카테고리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걸 볼 수밖에 없어. 면접을 보든 이 학생도 여기서 뭐냐면 너 공대 지금 지원했어? 그러면 공대 관련 이수했어? 그건 특히 어떻게 썼어? 를 보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금 더 엄격한 구분으로서의 이 수능, 교과, 학종의 구분은 조금 더 흐릿해진다. 그래서 내가 내신을 따기 쉬워진 건 맞지만 내신 플러스 챙겨야 하는 것의 비중이 더 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지금까지 변화의 과목별로 보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적분, 기하, 확통이 지금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2022도 똑같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하는 빠졌죠. 미적도 미적 투심화가 빠졌어요. 그래서 미적과 기하의 미적 심화는 이제 특기사항에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좀 보는 공대, 의대, 약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1, 중2 학생들이 보는 수능만으로는 힘드니 정시에서도 나는 너가 이걸 배웠는지 봐야겠어 이 소리예요. 지금 수능에서 기하가 빠졌고 미적 심화가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진행했고요. 내년에 진행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전부 지금 중1, 중2, 중3 친구들의 고교학점제의 포석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한 이유가 내가 밀세팅을 해서 잘 돌아가는지 봐야겠어. 그리고 앞으로 그걸 할 거니까. 이건 현재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시와 어떤 다른 영역에서 너가 추가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를 수능만 보지 않고 내신만 보지 않고 더 보는 거 하게 될 거고요. 서울대가 시작하면 스카이가 따라가고 스카이가 하면 그리가 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1, 중2, 중3 특히 중1 친구들은 내가 저 정시파할게요. 불가능하구나. 저 내신 저 내신 버릴게요.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탐구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1, 고3 때의 내용이 바로 수능이었지만 앞으로 중1, 중2, 중3 친구들은 고1 내용이 수능이 되는 상황이고요. 영어는 가장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교과서의 변화를 보여줄 텐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는 사실은 9등급에서 5등급을 제외 영어는 그냥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중1, 중2,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마주할 교과서의 이름이에요. 그럼 내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얘를 보는데 이미 뜬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학교는 나는 능김에 뭘 할 거야. 지학사에 뭘 할 거야. 근데 아직 모든 이제 그 출판사가 이 내용을 오픈하지 않아서 지금 오픈한 곳이 지학사예요. 제가 지학사 기준으로 영어와 수학의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와 비교할 겁니다. 지금 중등부 1학년 친구들도 이 내용이 바뀌어서 바뀐 2021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지학사의 중1, 중2 내용을 가져왔으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한번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 초1, 초2만 방금 그 내용을 하고요.
이번 다음 연도에 초3, 4, 중1, 고1, 즉 지금 초6, 지금 중3이 요 내용이고요. 이 학년이 아니고서는 2015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헷갈려서 따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학년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싶어. 내가 지금 초6인데 내가 2025학년도에 초6이야. 그럼 이거 쓰는 거고요. 내년도에 나 중1이야. 그럼 이거인 거고요. 내년에 중2야. 옛날 거. 내년에 중3이야. 옛날 거. 내년에는 중2야. 새로운 거. 이거예요. 이제 빨간색이 새로운 거. 그래서 해당 연도의 본인의 학년을 보시면 내가 옛날 교과서인지 지금 교과서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앞으로 중1 되나요? 네. 그럼 내년 현재 중1, 데뷔 중2. 그럼 내년도에 중2래요? 네. 그럼 옛날 교과서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내년엔 뭐죠? 내후년에 똑같죠? 그렇죠? 이때 뭐죠? 27년도에 몇 학년이야? 27년도에 몇 학년이야? 그러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2, 중3 때 옛날 거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각자 가정의 학생의 해당 연도를 잘 대입하셔서 우리 애가 영향을 받지 않다가 영향을 받네? 이러셨습니다. 옛날 교과서를 쓰다가 새로운 교과서를 쓰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표만 그려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똥가루를 치세요. 난 지금 이거야. 나는 지금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각 연도에 해당하는 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난 교과서가 미리 궁금해 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글에 2015년도 교육과정 중1 영어 교과서 PDF 치면 쭉 떠요. 근데 지금 요건 다 오픈 상태인데 얘는 일부 오픈이에요. 아직 모든 과목이 오픈되어 있진 않아서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요. 일단 수학에서는 실은 뭔가 이름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수학이. 근데 사실 확통에서만 조금 변화가 있고 이름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중1 기준이에요.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 중1 있나요? 나 내년에 중1이다. 그러면 지금 중1이면 요거예요. 그럼 보면은 똑같은 지학사 출판사, 이게 옛날 교과서, 이게 지금 교과서, 똑같은 1단원 들어가면 보세요. 소인수 분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것만은 알고 가기. 이 정도의 차이. 알고 가자, 알고 가기. 그리고 숫자의 변화, 구성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뭔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소제목과 큰 단원이 변했고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요건 확실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중1에서 이게 추가되고 내용이 수학 같은 경우는 중1에서 대표값이 내려와요. 원래 대표값을 중3 때 배우다가 중1 때 배우고 중2 때 뭐가 추가되고 중3 때 뭐가 추가되고 원래 이참수의 최대 최소를 고1 때 배웠어요. 근데 이걸 중3 때 추가하고 요 정도 딱 이 표에 있는 변화만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가 없지는 않으니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굉장히 비슷하다. 그냥 구성의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어떤 구조의 어떤 순서의 변화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1 거예요. 지금 고1도 이번 내년 2025년도 국가교과서가 바뀌는데 현 중3 있나요? 난 현 중3이다. 없나요? 보시면 똑같아요. 사람만 이제 조금 이게 3D인지 2D인지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 있는 구성과 내용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은 이제 뭐 미적, 기하의 선택 영역 제외하고는 교과서의 내용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중1 친구 내년에 중1 내년에 중1 이게 지금 중1 교과서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교과서인데 똑같은 이건 지학사, 이건 능률기인데요. Hello, my name is 지호. Hello, I'm 지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과 단어의 수준, 단어의 개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에 있어서 교과서의 변화가 그렇게 무서울 일은 아니세요. 네,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다만 현재 지금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학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2학년이야. 내가 저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기출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 문제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이제 수학에서의 차이가 너무 비슷하고요. 고1 겁니다. 고1께 지금 고1. 그래서 요 능기는 형동구도 쓰는 교재인데요. 근데 아직 형동구는 자기가 몇 학년 거를 어디 거 쓸지 말을 안 해서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지학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어의 수준이나 단어의 개수, 문장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근데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는 조금 당연히 맞아는 거, 뭐 이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여서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앞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이번 달부터 신규 과정으로 초등부와 중등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와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고등부에서 했어야 되는 내용과 이 변화된 내용, 그러니까 아주 크지는 않지만 변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5시부터 7시까지 오른반 수업을 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세특 관리만 쭉 합니다. 세특 관리, 수행평가, 그 다음에 뭐 결석이나 중간에 놓은 학생들, 보강을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중1, 중2, 중3 학생들은 이게 더 중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고교학점대로 10%가 A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10%에서 최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부 특기상을 쓰는가. 근데 요거를 제가 지금 2시에도 고2 친구 학부모님께서 저 소논문 써야 하는데 같이 써주세요 하고 이제 오시는데요. 재원생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항상 금요일에 있고요. 어머님께서 조금 바쁘셔서 안 계시면 따로 조율하셔서 하지만 항상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재원생에 대한 어쨌든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결국 대학 입학하는 거. 결국 여기에 이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 플러스 이런 관리가 필요해서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계속 모으고 있어요. 팩트를. 그래서 지금 합격한 친구들 거 이번에 육과나간 친구 거 모아놨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 가서 것도 모아놨고 그래서 잘한 친구 거와 못한 친구 거 전부 보여주며 왜 잘했고 뭘 써야 잘한 거며 어떻게 써야 세특으로 내가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지 똑같은 10%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똑같은 10%가 아니라 3.6%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실은 예여서 이 부분은 이제 고2도 마찬가지로 세특 관리는 금요일날 저희 7시 이후에 진행이 되고요. 제가 아까 실은 오늘 문자에도 그렇고 오늘 페이지가 고등부에서 아쉬워의 부분인데요. 각 과목별로 초등, 중등이 뭘 하면 좋았을지 저희 아쉬움과 대부분의 고등부 선생님의 아쉬움을 각 영역에 영어 같은 경우는 직접 기출을 볼 거고요. 수학은 구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중1 기출, 함성평가, 중2 내신 기출, 중3 내신 기출이에요. 똑같이 영역, 어법으로 제가 구성했습니다. 그럼 보면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실제로 조금.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시나요? 중1, 중2, 중3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중1 때 하지 않는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나오죠. 나오는데 문장의 수준이나 지문이나 혹은 문제의 구조가 비슷해요. 중1, 중2, 중3까지는 이 정도를 쭉 할 거고 아까 교과서 보셨죠? 차이 나나요? 2022년도가? 안 나죠? 이전 교과서와 지금 새로운 교과서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말은 중등부 내신은 바뀌는 중1, 중2, 중3도 비슷하게 쉬울 거다.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중3 기출, 고1 내신 기출, 수능이에요. 보면 문장부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레벨 테스트 본 친구들은 모든 레벨 테스트에 이 구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 쉬운 거, 중간에 지금 학년 거, 뒷부분에 고등 거, 자, 격차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등부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1년 후, 2년 후, 3년을 뭘 풀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방향성을 정하고 하지 지금 그냥 교과서 수준, 그냥 서점에 있는 거 지금 권장 학력을 가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점프이 되는 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 크구나를 학생이 읽어보기를 바래요. 이건 본인이 읽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길어졌지만
뭐 영어일 수 있지만 직접 풀어봐야 해서 레벨 테스트에 항상 넣습니다. 그 중1 거야, 이거 중2 거야, 고등 거야, 수능 거야, 격차 느껴지니?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영어에서 이렇게 바뀌면 고등학생들은 어떤 걸 아쉬워하게 하면 초등부 같은 경우는 기본 어휘력.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일단 1년 어휘력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초등부에 일단 내가 들어보지 않고 내 걸로 남아있어야 돼요. 개념이, 문법이. 그리고 중등부랑 초등부 공통점인데요. 문장을 바라볼 때 초등, 중등의 아까 같은 문장은요. 그냥 단어 뜻을 하면 다 읽혀요. 무슨 말인지. 근데 고등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초등 때 미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치동에서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대치동에서는 꼭 그렇게 끄덕이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문장을 구조로 봐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고 내가 그냥 단어의 뜻만 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부량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외에서 5년 살다 왔거나 방학마다 한두 달씩 살다 왔거나 혹은 내가 나 끄덕이 못하고 나 죽어서 못 찾는데 영어 1등급 나와요. 이 친구들은 보면은 초등, 중등 때 압도적으로 한국어만큼 영어를 미친 듯이 하면 이거 필요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쭉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필수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영어 실력을 원어민처럼 쌓아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초6이야, 중1이야, 중2인데 나 원어민처럼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오용어식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괜찮아요. 번호 드려요. 근데 그런 친구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공부량과 지금 상태로 고등부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좋게 하는 걸로 가능할까? 혹은 문장을 좀 수능식으로 구조를 봐야 할까? 이 차이를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과정의 목표가 중고등을 향한 독해 준비예요. 그냥 단순히 단어 뜻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가를 들어갈 거여서 이제 제가 자체 제작한 워크북으로 좀 까다로운 고등부 문장이나 중등부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장을 가지고 와서 그 문장 속에서 어떤 구조를 봤어야 했는가를 본인이 직접 쓰고 파악하는 훈련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학년별로 샘플 교재는 바깥에 배치해뒀으니 혹시 궁금하시면 각각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초등부는 일단 첫 번째 개념을 몇 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그냥 단순히 한글을 그냥 단어 뜻만 가지고 보지 않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다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요거예요. 유기적 이해. 그러니까 문법이 떠다녀요. 그리고 문법이 저 관계사 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 가정법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 풀어봐 못 풀거든요. 찾아봐 그럼 못 찾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단편적인 문법의 정보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관계사는 어디 카테고리에 있지? 그리고 얘가 왜 나오지? 를 이유를 생각하고 개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중등부 때 단편적인 어떤 정보로만 나 지금 2학기 기말고사 가정법 오케이 가정법 시험 봐. 그러면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그 상태가 중등부까지는 통해요. 통하는데 고등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크북을 통해 각각의 문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연결해봐. 쭉 얘기해봐. 이 수업으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지금 중1 같은 경우는 렉스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교재가 기본서가 있습니다. 각각 독해, 문법, 어휘가 중1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문법의 유기적인 구조는 사실은 개별적인 워크북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워크북으로 그 문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는 자체 제작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구체적인 시간표와 어떤 이제 뭐 강의로 등등은 저희가 따로 풀어 준비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1 친구들의 일단 목표는 내가 개념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은 개념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그 다음 개념을 인풋, 아웃풋을 확실하게 하자. 내 거로 다 만들자. 이 상황이고요. 그 상태에서 유기적 연결을 시작하는 단계. 그 다음 중2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고등 독해 기본기를 실은 중2 겨울방학부터 저희는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독해와 그 다음에 유기적인 연결의 어떤 정점을 시작해야 하는 학년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서가 있지만 이 역시 워크북을 통해 이 기본서는 말 그대로 그냥 적용이에요. 배운 거 적용해봐. 배운 거 가지고 독해해봐. 배운 거 하기 위해 단어 외워봐. 고요. 고등 중학교 2학년부터 단어집이 고등부로 바뀝니다. 중1까지는 중등부고요. 중2부터는 사실은 고등부 단어를 시작해야 조금 편할 겁니다. 중3 친구들은 현재 지금 윤진아 선생님이 담당해 주실 거고요. 중3부터는 사실은 지금 시기부터는 고교 영어 장기 테스트가 주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2까지는 고등학교 독해와 문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중3부터는 자, 코앞이야. 자, 주기적으로 자,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고1 어디까지 풀 수 있어?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 처음에는 2월은 매주 정기 테스트와 국가적을 선생님께서는 저서가 이만큼 있으세요. 저서의 집값으로 이제 내가 고등부를 대비를 저희가 겨울방학에 거의 80% 끝내놓고 이런 방학에 100% 끝내자가 저희 1년 플랜으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진아 선생님은 이제 상원, 오산고, 그 다음에 수원 외고 등등을 현재 같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지금 1년 플랜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기, 근데 고등 기본기예요. 고등 기본기를 정립하고 그 다음 심화로 수능 유형편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 이때 능률 중앙 영어뿐만 아니라 이 테스트가 고등 테스트예요. 고1 모고 테스트를 보고 중3 여름에 바로 수능 들어갈 거야. 고1, 고2 풀고 수능 맛봐야 해. 입니다. 근데 중3 때는 요 플랜을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중1, 중2를 쌓아놔야 중3 때 수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조금 해놓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5시에서 7시 학기 중에는 제가 방학 중에는 3시에서 5시 특목고 반인데요. 내가 특목고나 어떤 국제고, 외고를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내신의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의 유형을 그냥 모의고사와 수능 정도로 하고 영어를 한글로 예쁘게 바꿀 수 있으면 일반고 내신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데 특목고, 국제고, 그중에 특히 외고나 국제고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어는 한글로 다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내신을 보느냐라고 하면 영어를 어떻게 잘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얼마나 심화해서 볼 수 있는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원외고 2학년 교재고요. 이거는 까다로워요. 이 역시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 능률보험 영문독해에서 리딩 13개에서 15개 정도가 시험범위고요. 저희는 매주 한 지문씩 깊게 보기. 그래서 이걸 단순히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건 숙제예요. 독해해와 단수 찾아오는 건 해와야지. 그럼 그걸 가지고 수업은 거의 90%는 영어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심화 독해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외고와 특목고는 어떤 문제를 푸는가?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 그 지문을 깊게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기. 수업을 위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커트라인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앞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 상담도 상담하셔서 앞에 중1, 중2, 중3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지금 커리큘럼 따라하기 어려워 라고 하면 숙제랑 조용해주고 잘해 라고 하면 저번 주 토요일 사례인데요. 중3 친구예요. 중2 친구예요. 앞으로 중2 올라가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영어가. 그래서 그 친구는 상담 후에 바로 중3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는 현재 학생의 상태를 파악해서 적정 커리큘럼을 찾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론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반은 이제 당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 수업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표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많잖아요. 막 온가사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얘를 간단하게 카테고리화 해보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등, 초등, 고등이 연결되어 있는데 수학에서의 아쉬움은 뭐냐면 특히 이 영역이에요. 고등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초등, 중부의 각각의 이 영역을 완벽해야 돼. 초등에서의 이 연산이 중부의 식의 수의 이해로 같이 연결될 거고, 여기서 이 정수, 유리수, 제곱관을 구하는 걸 고등부에서 무리수, 허수, 수의 이해로 갈 거고요. 초등에서 방정식의 이해가 대놓고 이꼴로 없지만, 이꼴로 있기도 하고, 대놓고 뭔가 1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이 없지만 서술형을 풀면 결국 1,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의 이해를 시작하고 그걸 공식화하고 부등식까지 추가하면 중등부, 이걸 가지고 함수와 수열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초등부에서 도형 연립 시작하죠. 그래서 되게 쉽잖아요. 만만한 거. 나 원뿔, 원기둥 할 수 있어. 그게 함수와 연결될 거고요. 그게 여기서 이 삼각함수, 고차함수에 연결될 거예요. 이 함수의 활용 부분에 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부에서는 요게, 중등부 선생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고등부에서는 아니 나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점수가 뭔지 몰라. 나 이거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 나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걸 못 풀고 있네. 공식을 몰라.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못해. 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중1, 중2, 중3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1년의 교육과정을 겨울방학에 하시는데 기본적인 개념 플러스 각각의 요 연습인데요. 단원에서 직접적으로 다음 고등부와 다음 중2, 중3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심화, 그리고 다른 부분을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의 힘, 연산의 힘, 연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산을 가지고 방정식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수율형 일부 방정식을 내가 서술형을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부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서술형을 식으로 정리하는 걸 초등부터 시작하고 중등부, 고등부에 연결되죠. 이게 초등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의 개념은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중등부에서 나오는 삼각형, 사각형에 있어서 뭐 변의, 합의, 길이의 공식의 식, 합의 공식의 식 전부 여기서 배울 거예요. 활용이기 때문에 만만해 보여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인 거고요.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지원 쌤인데요. 아직 프로필 사진을 찍기 전이시고 샤이하신 분, 가정하신 분이셔서 이제 이분께서 초등부를 준비해 주실 거고요. 방학 동안에 초등부는 먼저 두 번 내기. 그리고 이제 중고등을 위해서 그 연산과 식, 서술형 바꾸기 열심히 하자. 에 중점을 가지고 저희 월수 3시에서 5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 이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 결국 다시 걸쳐요. 자, 프린트물 쓰지. 그러지 않도록 우리 확실하게 하자. 또한 못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이해 들어가고 함수의 개념. 그래서 함수의 개념을 중1, 중2, 중3 때 들어가요. 그 부분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강점으로 중1 선생님 이지원 선생님이에요. 이지원 선생님께서 1학기 내용 정보, 2학기 내용 일부 복습입니다. 전부 하기에는 중1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어서 관련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 함수, 방정식, 부등식, 수의 이해 부분을 위주로 방학 기간에 전부 끝내기를 들어갈 거고요. 중2 학생 같은 경우는 전부 선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1 때 방정식, 부등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2는 전부 선행. 그 다음에 중3 같은 경우는 청현 선생님이 담당하실 거고요. 청현 선생님께서 1학기, 2학기 전체 예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중2, 중1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고등부 수학생의 모토세요. 영어처럼 수학 역시 개념 테스트를 봐야 한다. 너가 지금 아까 배운 중등부에서 한 요거 하고 풀고 다음에 되면 까먹어. 의미 없잖아. 너 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해. 백지 시험 볼 거야. 공식과 개념. 그래서 모든 과정은 저희 고등부 선생님의 커리큘럼이고 고등부 선생님의 방향성을 모두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등부의 수학 마찬가지로 중등부의 수학도 개념 테스트를 영어처럼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고등부 때 빛을 발할 거예요. 다시 그때 중3 때 했는데 뭐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개념 테스트를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2, 중3 학생은 전 권고예요. 그리고 이미 중3 학생들 중에서 공통과학을 지금 이미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난 이과를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좀 미리 수능을 준비하고 싶어 라고 하면 고1 때 배우는 이 수능을
수능에 들어가는 그 공통과학을 중2, 중3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물화생지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한 번 돌리는 걸로 수능으로 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데이터 검증과 과학 수능을 위해서 지금 고3 수능을 하시고 공통과학 수업을 오래 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감당하실 건데요. 실은 지금 중2, 중3인데 들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지금 예비고일도 비슷해요. 그냥 크게 뭔가 기본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화생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심한 추론까지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이제 고등부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모든 영역은 각 모든 학년, 모든 과목은 공통적으로 현재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의 강의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번역 문제를 풀 토론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숙제가 앞에 공지되어 있는 어떤 교재 외에 프린트물로 관련 내용, 고등부와 연결된 내용들이 많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 수업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숙제가 어땠고 단어가 어땠는데 여기서 등수는 빠질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듣다가 원성이 이렇게 거의 선생님 어떻게 등수를 보낼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딱 한 번 보내고 그 특정한 매번 보내요 등수를. 전 매번 보냈는데 이제 상대방에서 딱 한 번 보냈다가 애들이 이제 정말 거의 그리고 어머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등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 내신 때도 역시 적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단연에 이제 수업을 하고 다양한 학교를 딱 하면 지문 딱 보고 시험을 딱 보면 뭐가 나올지가 보여요. 그래서 적중에 뭔가 작두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지문의 특징상 학교의 특징상 나올 수밖에 없네가 보여서 저희 지금 아직 중등부는 기출이 없지만 고등부 기출을 말씀을 드리면 옆에 있는 게 학교 시험 이게 지금 저희 오름하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걸 보고 풀어와요. 근데 이게 뭔가 막 작동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얘는 빈칸 포인트, 순서 포인트, 요약 포인트야. 이제 지문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 역시 구성까지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개념을 딱 보시면 이 개념과 이 사례는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담은 적중 모고를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았어요. 여기 하나씩만 가지고 올려다가 과학은 3개 가지고 왔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숫자까지 똑같죠. 숫자까지 똑같은 이유가 수학은 이제 특히 고등부는 수학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를 차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깔끔하고 모의고사 변형이 뭔가 뭐라고 그러죠? 답의 오류. 문제의 오류가 없는 검증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와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춘 모의고사를 가지고 풀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을 볼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저희 12월 15일 리필 촬영에 마무리하고요. 벌써 사실은 거의 1시간을 채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체 성적 향상에 중심을 있는 학원으로서 입시생들을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반영하고 고등부를 위한 완벽한 발판은 초등과 중등부터 대비시키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문자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설명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2만 따로 들어가는 과목은 없는데요. 현재 이 시기에는 겨울방학에는 아예 그냥 예비고일 공통과학을 하는 게 그럼요. 너무 맥인데. 아니에요. 그 수준이 올라오고 진짜. 중1과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중3애들하고 같이 고인들하고 같이 모든 거를. 근데 그게 지금 중1, 중2, 중3 공통과학으로 들어가는 그 과학의 부분들이
반복이 많이 돼요. 공통과학이 지금 현재. 깊진 않아요. 깊이가 깊은 부분들이 2학기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깊이가 깊은 부분들은 심화추론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3 친구들도 굉장히 지금 개설해 놓은 걸 그냥 비슷한 상황이라고 사실 이제 말씀해 주러 그런데 고정부 이제 강상철 선생님 말씀이 차이가 없어요. 아니요. 이제 영어는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님들 느끼시기에는 우리 애가 못 따라하면 어떡하지? 그럼 대치동생님 이러는데 이제 저희의 관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친구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격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같이 모른다. 라는 다 같이 힘들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통과학은 현재 물화생지의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보다 중등부의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1, 중2, 중3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1학기 요 시기에 공통과학을 하고 중등부 내신 과학을 들어가면 너무 쉬워. 나 이건가 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기에 어차피 공통과학의 앞부분, 특히 겨울과학에 들어가는 부분은 중1, 중2, 중3 내용의 반복, 정리이기 때문에 아예 정리하고 중등부 내신을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시고 고등부까지 연계되니까 저희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표요. 네. 월수 내수로부터 7시간의 고정 수업이고 방학에는 뭐 수준이 달라요. 요일은 그만큼 월수. 네, 요일은 고정이고요. 시간은 조금 앞으로. 낮 오전. 시간, 오전이나 낮 시간을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걸로 말씀하실까요? 과학은 수급입니다. 근데 공통과학은 수요일만 열립니다. 네. 과학이 수급인데. 네. 그래서 수급에서 이제 수요일에 네, 공통과학 그리고 금요일엔 물화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생에서 열정에 넘치세요. 그래서 나 가르쳐 봤는데 이 친구 금요일날 보러 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언제든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옆에서 무학년제예요? 네? 무학년제로 네 맞습니다. 공통과학은 무학년입니다. 그래서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무학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요일 다 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에 수요일 운동과학은 들어도 우리가 없는 뜻이 네. 근데 금요일은 문화생지가 좀 더 심하게 들어가요. 금요일에 하루에 예전 수요일인데 수요일날은 부족하거나 뭔가 저희가 과학도 매번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수요일날 그냥 이해 못했네? 수요일날 뭐 부족했네? 하면은 자 금요일날 5시 원장선생님 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험 보고 자 개념 다시 설명해봐 하고 이제 금요일은 보충 시간이고요. 정규 수업 시간은 수요일 하거든요. 다만 출근을 학원에서 수업을 수급하시니 관리가 가능하다. 못 따라오면 수업은 수요일 하는. 그 혹시 1학년 방학 동안 고등부 다 끝내지 못하시나요? 공통과학은 그래서 이제 개념 부분에 쉬운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심화가 부족한 거 몇 개만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꼼꼼하게 보기에는 그러면 무엇도 가져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갈 수도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로 모든 물화생지에서 알아야 하는 기본기는 가져가시고 1, 2월에 그쵸?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냥 바로 내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살짝 그래서 이제 고등부 과학 선생님의 이제 모토가 선택과 집중 이제 필요한 것만 필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물화생지의 공통적인 중1, 중2, 중3 일단 물리라는 과목을 이해하려면 화학이라는 과목은 생물이라는 과목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베이스로 추가적인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이거 바로 내신 때 외우면 못 따라갈 거야 지금 미리 한번 듣고 내신해야 따라갈 수 있어 이런 것들만 심화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최저가 되지. 세트이요? 생기고요. 생기부가 지금 조금 갈리는데요. 그냥 학교에서 지금 아무래도 고3 선생님들은 세트를 더 신경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본인이 써가거나 내부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실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고등학교 특징이고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 고등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끔 오해를 하세요. 우리 평동고만 선생님들 스텝을 안 봐줘 라고 하는데 대치도 안 봐줘요. 대치도 풍문고에서 선생님 바이링이에요. 어떤 쌤은 얘들아 키워드 못 써와 해와라고, 어떤 쌤은 쌤, 저 지금 이번 연도 풍문고 같은 사례인데요. 평동고에서 성적을 좀 괜찮아요. 작가가 신경 쓰고 싶어요. 그래서 보고를 써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는데 선생님이 약간 이상하게 쓴 거예요. 키워드 다 안 잡아주고. 그래서 쌤, 저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들고 갔더니 어디에 월거들 하고 거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읍소를 해서 그래도 안 받아주셔가지고 막 저한테 진짜 와서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외고는 좀 달라요. 과거랑 외고는 정말 좀 담당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더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일반고, 특히 사립고가 아니라 일반고면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의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주는 건 맞지만, 여전히 이제 일반고나 대치여도 선생님을 어떤 식의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 해가도 안 해주실 수 있다. 내가 다 해도,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 보고서 쓸 거야? 그럼 보고서 써서 포스트잇으로 저 여기에 이 키워드랑 이 전공 해주세요. 붙여서 가면 해주세요. 요렇게 약간 플랜을 주시면 하는데, 잘 써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은 그냥 보고서 받자마자 포스트잇 없이 바로 어떤 키워드가 선택해서 유리한지, 어떤 키워드가 좋은지를 아셔서 바로 써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키워드 뽑아서 포스트잇 붙여서 가져가. 그럼 보통 거의 해주세요. 근데 그걸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서 붙여주세요 이러면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건 나의 영역인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약간의 노력은 어느 지역이나 물론 편차가 없진 않겠지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봐야 되는데 이제 한강고 1학년도 되게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제 재원생인데요. 그 친구가 관련 세특이 아예 없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자 이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논문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와 함께 썼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래도 이렇게 아예 못할까봐 커버해 주는 분들도 있고 저와 함께,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만드는데요. 학원과 학교는 함께 어떻게든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레벨 테스트는 사실 저희가 개강을 수학은 2월달 개강이고요. 영어랑 과학은 바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 수강을 한다가 테스트고요. 혹시 나 저번 주에 시험 끝났는데 다음 주부터 힘들어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1월 달에 들어오시거나 한 주 늦게 들어오신다면, 다만 그런 경우에는 금요일 원장선생님과의 플레이 시간에 자, 우리 저번 주에 이거 했는데 우리 이거 구경할까?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레벨 테스트나 어떤 상담 예약 혹은 등록 예약은 데스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나가실 때 저희 요거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괜찮으세요? 그럼 좋죠. 그럼 제가 링스 받는 거에 써주시네요. 그럼 써주시면 제가 그 학생을 꼭 이제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해왔을 때